여러분,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 과일연구소에서 알아볼 과일은 새콤달콤한 여름철 대표 과일, 바로 자두입니다. 자두는 과즙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어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자두를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신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칼륨이 많은 음식은 조심하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 좋아하던 자두는 물론이고 사과나 수박, 채소까지 모두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과일을 무조건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장 상태와 혈중 칼륨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자두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은 자두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자두를 먹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과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자두에는 비타민C를 비롯해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붉은색이나 보라색을 띠는 자두 껍질에는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가능하면 깨끗하게 씻은 뒤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두에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들어있습니다. 평소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지 않거나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은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적당량의 자두를 섭취하면 수분과 식이섬유를 함께 보충할 수 있어 장 운동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두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두에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돕고 체내 나트륨 배출과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섭취한 칼륨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칼륨은 심장의 전기 신호와 근육 움직임에 관여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손발이 저리고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칼륨이 들어있는 자두를 먹을 때 자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칼륨이 신장을 직접 망가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때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적당량의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됐거나 평소 혈중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오는 사람,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두를 포함한 과일의 종류와 섭취량을 더욱 세심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장이 안 좋으니 자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최근 혈액 검사 결과와 신장 기능, 복용 중인 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두는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자두의 크기에 따라 한 번에 한두 개 정도를 간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반 개에서 한 개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큰 자두 여러 개를 한 번에 먹거나 자두와 바나나, 참외, 수박 등 여러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한 종류의 칼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지 않더라도 여러 과일을 함께 먹으면 전체 칼륨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두를 먹을 때는 생과일 형태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를 갈아 주스로 만들면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먹게 될 수 있습니다. 씹는 과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 쉽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자두 음료에는 자두 과즙보다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자두를 먹는다면 자두 주스나 자두청보다는 깨끗하게 씻은 생자두를 적당량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자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과 칼륨을 비롯한 영양 성분이 작은 부피 안에 농축됩니다. 생자두 한 개는 천천히 씹어 먹지만 말린 자두는 여러 개를 금방 먹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말린 자두를 간식처럼 계속 집어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두청은 자두와 설탕을 함께 넣어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두 자체보다 당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두청을 물에 희석했다고 해도 설탕 섭취량이 완전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자두를 조금 더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최근 혈중 칼륨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일을 끊기보다 최근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인지 반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자두를 한 번에 여러 개 먹지 말고 작은 자두 한 개 정도를 먹은 뒤 다른 과일과의 섭취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일을 농축한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자두 주스와 자두청, 말린 자두는 생자두보다 많은 양의 당과 칼륨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자두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두를 먹은 날에는 다른 고칼륨 식품을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참외, 멜론, 말린 과일, 감자, 고구마, 토마토 등을 같은 시간대에 많이 먹으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전체 칼륨의 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혈액 속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서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의사나 임상 영양사와 상의해 과일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두를 먹을 때 씨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자두의 씨는 단단하고 끝부분이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한 어르신이나 어린이는 자두를 통째로 베어 먹기보다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 씨가 깨졌거나 과육 안쪽에서 이상한 냄새와 변색이 발견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질이 팽팽하고 심하게 갈라지지 않았으며 손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탄탄한 느낌이 드는 자두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가거나 진물이 나오고 시큼하거나 발효된 냄새가 나는 자두는 이미 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른 부분만 잘라내고 먹기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면 통째로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두를 사온 뒤 바로 먹지 않는다면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 표면에 물기가 남으면 쉽게 무르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씻지 않은 자두를 키친타월 위에 간격을 두고 놓은 뒤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수분이 고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로 부드럽게 씻고 물기를 닦아 드시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두는 수분과 식이섬유,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여름 과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적당량의 자두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도 무조건 자두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됐거나 혈중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은 자두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두를 여러 개 한꺼번에 먹거나 주스, 자두청, 말린 자두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으로
과일을 무조건 끊거나 반대로 마음껏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최근 혈중 칼륨 수치와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몸에 좋은 과일도 내 몸의 상태에 맞게 먹어야 진짜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두 섭취법을 잘 기억하셔서 새콤달콤한 자두를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과일 생활을 연구하는 과일연구소였습니다.